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진행할 전승권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요, 고객이 머물고 싶어 하는 매장 인테리어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계획인데, 오늘 뭐 이렇게 그 매장 인테리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대부분은 이제 그 뭐 물리적인 어떤 환경, 뭐 인테리어 디자인, 뭐 설계, 그다음에 시공,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겠지만, 물론 당연히 맞습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그 물리적인 환경은 설계나 시공을 통해서 만들어지지만 그거 외에도 추가적으로 그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장의 어떤 그 꼭 뭐 그 집기나 아니면 뭐 마감재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인테리어뿐만이 아니라 우리 매장이 실제로 어떤 분위기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또 느낌이 또 다른 느낌이 있잖아요. 정서적인 느낌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머물고 싶어하는 매장이라 함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물리적인 환경, 뭐 조명, 뭐 색상, 마감재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매장에 계시는 판매 직원분들이나 이런 그 상품이나 이런 분위기에 따라서 또 전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품을 파느냐, 또 무엇을 파느냐, 이걸 또 누구에게 파느냐에 따라서 분위기는 전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파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 나는 과일을 판다. 나는 야채를 판다. 나는 뭐 식당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내가 파는 상품에서 느껴지는 또 다른 느낌, 이것도 함께 팔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과일을 판다 하면 과일이 중요한 게 맛도 중요하지만 신선함도 중요하죠. 그다음에 눈에 보여지는 어떤 소위 말하는 그 과일의 때깔이라 그러죠. 네. 그런 부분까지도 다 전반적인 분위기를 형성해 주면서 우리는 신선한 맛있는 과일을 판다. 또 뭐 어느 지역에서 재배한 과일을 판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묶여서 내가 무엇을 파는지. 똑같은 사과를 팔더라도 신선하고 맛있고 이런 뿐만이 아니라 뭐 내가 뭐 우리 대대로 이어져 오는 뭐 3대째 사과나무를 키우고 있다. 뭐 이런 개념의 어떤 역사와 히스토리도 함께 파는 거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구에게 파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요, 일본의 재래시장에 있는 한 과일 가게, 또 야채도 파는 곳인데, 누가 봐도 좀 겉으로 보기에는 허름해 보이죠, 사진이? 하지만은 겉에 이렇게 보여지는 그 야채와 과일을 진열을 하는 거 한번 보시죠. 사실 이건 뭐 진열이 아니라 연출이라고 하는데 진열과 연출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밖에서 봤을 때 이 집이 뭐 하는 집이구나 이렇게 딱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 상품을 필요로 하는 고객들은 알아서 들어온다는 거죠. 사실 뭐 앞에 뭐 조그맣게 뭐라고 써 있기는 합니다만 저런 거 없어도 저 상품에 연출돼 있는 상태를 보고서 백화점으로 치면 이제 쇼윈도우하고 같은 거거든요. 저걸 보고서 이제 고객들이 들어오겠죠. 어떤 고객이 들어오든 내 상품을 필요로 하는 고객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파느냐, 누구에게 팔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떤 상품을 파느냐, 이런 부분을 좀 더 생각을 좀 확장을 하신 상태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고객이 머물고 싶은 매장, 그래서 물리적인 환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외장이 뭡니까? 밖에서 본 모습이죠. 예, 밖에서 우리 매장을 본 모습이 어떻게 보이느냐. 그 다음에 내장은 말 그대로 인테리어, 안에서 본 모습입니다. 그리고 배치는 내가 사고자 하는, 고객 입장에서 내가 사고자 하는 상품이 무엇이 어디에 있구나라는 걸 이제 배치되어 있는 상태를 보겠죠. 우리 판매자 입장에서는 상품을 어디에 어떻게 놓겠다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필요로 하는 상품이 어디 있구나, 이걸 볼 수 있는 소위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진열은 이제 레이아웃돼 있는 그 매대겠죠. 집기나 매대, 그 매대 위에 상품이 어떤 식으로 배치가 돼 있느냐, 디스플레이 돼 있느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장, 이제 영어로 얘기하자면 익스테리어라고 하고, 내장, 영어로 얘기하면 인테리어라고 하죠. 배치, 레이아웃이라고 하고, 진열은 이제 연출하고 진열하고 다 같이 있는데 디스플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특히 이번 시간에는 이 앞에 세 가지, 진열은 좀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많아서 따로 한번 시간을 더 두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외장, 내장, 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물리적인 환경, 그 다음에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공간 배치, 그 다음에 색상과 조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계획입니다. 자, 물리적인 환경에서 이 사진을 보시면은요, 옆에 보시면은 분식집 또는 김밥집 같은 분위기죠. 예, 그리고 또 옆에 보면 요것도 이제 정선에 있는 식당인데 제가 작년, 재작년에 정선에 가서 강의할 일이 있어서 근처 가서 식당을 찾았었는데 야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밖에서 본 이 밤의 식당의 모습이 아주 독특하고 이뻐 보였습니다. 특별하게 그렇다고 뭐 디자인이 대단하고 그러진 않았는데 눈에 띄게 식당을 표현을 잘 한 걸로 보여져서 그때 찍었던 사진을 여기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사진은 여기 재래시장이라고 돼 있죠. 정말 말 그대로 재래시장이라고 간판에다가 대놓고 재래시장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이미지 자체가 어때요? 저 세 가지 이미지를 보시면 처음 보신 이미지는 분식집인데도 뭔가 좀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느껴지고 깔끔하고 정갈한 이미지가 느껴지죠. 그 다음에 저 동광식당, 저기는 이제 정선에 있는 식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누가 봐도 그냥 정갈하면서도 정감 있는 그런 식당으로 보여지죠. 그 다음에 저 재래시장은 과일, 야채, 생선 딱 있으니까 그냥 저 조그만 시장이다. 뭐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가격도 이렇게 좀 부담 없을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 이런 모습을 보여지면서 우리 매장의 분위기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 이제 뭐 영어로 얘기하면 종합적으로 매장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브랜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브랜드, 우리말로 하면 상표인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보여주려면 인테리어, 간판, 레이아웃, 그다음에 뭐 디자인,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요거를 다 통일감 있게 보여주는 것, 요거 이제 브랜딩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이 디테일하게 소소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드리지만 전체적으로는 다 이 브랜딩의 하나입니다. 우리 매장을 브랜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미리 말씀을 좀 이해를 시켜드리고 싶은 게 브랜딩을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상표만 만든다, 뭐 로고 디자인을 한다, 이것만이 브랜딩이 아니고요. 사람으로 치자면 저 사람 정체가 뭐지?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효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퍼스널 브랜딩, 사람을 브랜딩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걸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좀 어떤 그 직업이 뭐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주로 잘하는 게 뭐고, 생긴 건 어떻게 생겼고, 외모는 어떻고, 옷차림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이런 거 종합적으로 생각해야겠죠. 똑같습니다. 우리 매장도 밖에서 본 모습은 간판은 어떻고, 주변 색상은 어떻고, 그 다음에 안에 분위기는 어떻게 보이고, 우리 메뉴는 무엇이고, 우리가 주로 판매하는 상품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통일감 있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식당이라고 봤을 때 순댓국밥집을 하는데 순댓국밥집에 갑자기 뭐 파전이 들어가 있다. 물론 들어가 있을 수 있죠. 당연히 들어가 있을 수 있는데 순댓국밥집에 파전도 같이 한다?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지 고객들 입장에서는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통일감 있고 정체성을 뚜렷하게 해주는 우리 매장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이런 차원에서 그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인테리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인테리어의 외장 부분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외장과 내장이 섞여 있는 사진인데 왼쪽에 있는 사진은요, 어떻습니까? 저거는 이제 제가 이케아 매장에서 직접 찍어온 사진인데 저거를 실제로 제가 설명드리기 뭐해서 저거라도 담았는데 제가 어떤 매장을 한번 가봤는데 지금 저 이케아 매장 사진처럼 정말 그 풀, 뭐 화분, 그 다음에 나무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금 저 사진보다 훨씬 더 많이. 그러다 보니까 들어갔더니 되게 뭔가 어떨까요? 분위기가. 네, 되게 상쾌하고 뭔가 좀 뭐 숲속에 들어온 느낌?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 생화가 아니라 조화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실제로는 상쾌하고 뭐 공기가 뭐 이렇게 뭐랄까 숲속처럼 이렇게 뭐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조화니까. 그런데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매장 안에 분위기를 어떻게 이끌어가느냐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일본의 이온몰이라고 큰 쇼핑몰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종합식품 매장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잘 해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한테 좋은 사례로 많이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장 인테리어는 보통은 인테리어 설계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뭐
뭐 마감재는 어떻게 하고 색상은 어떻게 하고 조명 어떻게 하고 이런 고민을 많이 해서 하지만 막상 그거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비용이 많이 드니까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의 인테리어를 많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예, 벽에 뭐 도배를 어떻게 하냐. 도배도 직접 못 하잖아요. 그럼 페인트 칠하면 되죠. 그다음에 조명을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 또 하나는 집기를 어떻게 하느냐. 요 세 가지입니다. 예, 벽체 마감, 특히 이제 도색을 하면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 조명.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집기. 요 세 가지만으로도 어떤 그 빈 공간을 아주 내 나름의 컨셉에 맞게 우리 매장에 무엇을 판매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위기에 맞게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집기를 말씀드린 것 중에 실제 사례를 보여드렸는데 옆에 이제 그 야채 판매하는 매대를 한번 보시죠. 동그랗게 해가지고 예, 울긋불긋하게 다채로운 색깔의 야채를 담아 놓으니까 훨씬 매장이 살아 보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 사진은 아까 앞에 본 사진인데 집기를 저렇게 배치해 놓고 나서 내가 좀 강조하고 싶은 상품을 저쪽에다가 깔아 놓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바닥재를 한번 보시죠. 바닥이 이렇게 뭐 스타벅스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그 반광, 그러니까 광이 은은하게 나는 마루 바닥재죠. 그러다 보니까 매장이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또 편안해 보이는 거죠. 예. 그런 느낌으로 매장의 인테리어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저런 바닥재조차도 실제로 뭐 여러분들이 직접 하기엔 힘들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인테리어 할 때 특별히 어떤 뭐 전체를 다 하면은 요즘 뭐 아파트도 뭐 내 집이지만 인테리어를 뭐 몇 천만 원 들여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산을 좀 줄이려면 뭐 바닥만 한다거나 아니면 뭐 천정만 한다거나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어느 쪽에 강조를 하느냐. 만약에 바닥을 강조하고 싶다. 그럼 바닥만큼은 조금 비용을 들이서라도 하더라도 나머지는 이제 다 내가 직접 한다거나 이런 것도 방법이라는 거죠. 정선에는 공기 좋고 물 좋고 또 특산물도 많이 해서 칼슘도 많고 비타민 D도 많으니까 손님 여러분께서 많이들 오셔가지고 많이 구경하시고 많이 구입해 가세요. 감사합니다. 사실 인테리어에 대해서 이제 뭐 설계를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제 뭐 복잡한 문제도 있는데 저는 이제 특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강조하고 싶은 게 직접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요걸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좀 장사가 잘 되고 좀 돈이 좀 모이시고 그러면 이제 그때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방법이 좋다. 이런 말씀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럼 내가 직접 하는데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 사실 집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뭐 제가 직접 제 사무실을 뭐 인테리어 하거나 아니면 저희 집도 제가 직접 합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직접 설계하고 뭐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를 불러서 한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인테리어 전문은 아니니까. 근데 직접 제 손으로 망치질하고 제 손으로 마감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요즘 세상 많이 좋아졌어요. 뭐 조금만 좀 이동을 하셔서 뭐 정선에 계시지만 뭐 가까운 뭐 경기도권에 있는 뭐 이케아나 이런 데 가시면은 다양한 집기와 바닥 마감재, 벽 마감재를 쉽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가구나 이런 것들은 더더욱 쉽게 구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가구나 집기는 이케아에서 좀 구하셔가지고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벽지는 뭐 시트나 아니면 벽지 자체로 도배를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도배 전체를 하기 힘들면 포인트만 딱딱 줄 수 있는 시트 마감하는 것도 좋고, 그거 전체도 힘들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롤로 이렇게 쭉쭉 칠하는 페인트 있죠. 그래서 원하는 색깔, 사실 색깔 선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색깔을 잘 선택하셔가지고 페인트 칠하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조명. 이 조명은 어떻게 중요하냐면요. 조명 또한도 이케아나 아니면 뭐 일반 동네 철물점이나 또 예쁜 조명을 찾고자 한다면은 이케아 외에도 뭐 KCC라는 데서 만든 홈CC라는 큰 그 인테리어 전문 쇼핑몰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가시면은 이 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재들을 구해서 찾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런 상품들을 직접 이제 구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시는 겁니다. 예. 요 이제 더 디테일한 방법론은 또 좀 다음 페이지에 말씀드릴 거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의 포인트를, 우리 인테리어 디자인의 포인트를
삼을 수 있는 방법. 이거는 뭐 감각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내가 디자인을 모르는데 어떻게 아냐. 예. 그런 부분 방법도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 부분 중에서 제일 쉬운 게 식물입니다. 식물. 화분이죠. 예. 그거 이제 소위 플랜테리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분 예쁜 것들을 잘 구비하셔가지고 포인트로 두신다거나, 또는 액자 같은 거, 이제 유명한 그림 같은 거를 액자로 해서 온라인에서 요즘 많이 팔고 있죠. 그래서 진짜 그림 같습니다. 좋은 거 많이 있으니까 그 액자 가지고 또 포인트를 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디자인 감각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핀터레스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실제로 디자이너들도 많이 보는 사이트인데, 거기 가서 보시면은 뭐 인테리어 어떤 좋은 뭐 예를 들어 뭐 분식집 인테리어라든가, 또는 뭐 나는 뭐 스파게티 집을 조그맣게 하고 싶은데 그 스파게티 집 인테리어라든가, 조그만 빵집 인테리어라든가, 그렇게 검색만 하시면 돼요. 검색만 하시면 좋은 사례들을 많이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뭐 그 모든 사례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핀터레스트에서 실제 검색한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보시면은 네, 쭉 보이시죠? 예, 화면에다가 뭘 검색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식당 인테리어, 아니면 뭐 김밥집 인테리어, 또는 뭐 과일 가게 인테리어, 야채 가게 인테리어,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저런 이미지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요거는 내가 원했던 분위기야, 이런 걸 찾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실제로 디자이너나 이런 전문가들을 기용하셔서 할 때는 진짜 뭐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예산이 책정돼 있을 때는 그렇게 하시지만, 혼자서 이렇게 하시면은 누구 못지않게 아주 깔끔하고 멋있는 매장을 꾸미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 제가 앞서서 브랜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공간을 브랜딩하는 거예요. 예, 사람에 대해서도 사람 브랜딩한다고 말씀드렸듯이 내 매장의 공간을 브랜딩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집기 하나, 또는 내가 판매하고 있는 뭐 메뉴라든가, 또는 뭐 과일이면 과일, 뭐 야채면 야채, 또는 뭐 그 외에도 뭐 수산물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축산물일 수도 있고, 다양한 내가 판매하는 상품에 어울리는 색상을 찾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예, 그래서 색상의 분위기도 같이 감안하셔서 우리 매장의 전체적인 통합적인 정체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를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내가 꼭 좋아하는 걸 찾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판매자분께서 정말 감각적으로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돼라는 명확한 방향성이 있으면 그건 괜찮아요. 정말 독특하게 뭐 식당인데 전체 매장을 뭐 검정색으로 한다거나, 식당이 검정색이면 좀 안 어울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나름의 어떤 독창적인 방법이 있어, 그러면 하셔도 돼요. 근데 그럴 게 아니라면 내 생각만을 주장해서 반영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자주 찾아보셔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괜찮구나, 그럼 요거하고 요거하고, 그럼 전체적인 색상 분위기는 이렇게 하고 조명 분위기는 이렇게 하고 조명의 모양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보시면서 찾아보셔가지고 조합을 하시는 거죠. 조합을 하셔서 보시면은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레이아웃, 공간 내 활용인데요. 이 레이아웃도 집기를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레이아웃이 많이 달라집니다. 집기를 상품 하나하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면은 매대가 좀 달라지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쭉 다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매대가 평평하고, 하나하나를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매대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예, 그 사례는 또 이따가 이제 진열할 때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런데 매장에 딱 들어갔을 때 제일 처음에 보이는 게 뭐여야 될까요? 우리 매장의 정체성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상품을 아주 예쁘게 연출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예, 진열이 아닌 연출. 진열은 뭐냐면 하나하나 줄 맞춰서 놓는 것. 연출은 말 그대로 예쁘게 디스플레이하고 소품 놓고, 이런 것들이 연출인데, 그래서 그런 배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공간의 배치, 매대를 어디에 어떻게 놓고 동선을 어떻게 가자. 우리 매장은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가야 돼. 그럼 왼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게끔 매대를 배치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매장은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돼. 그럼 오른쪽으로 유도할 수 있게끔 매대를 배치하는 거죠. 다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매장을 딱 들어오면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쭉 흘러가는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거는 유념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것도 유념해 둬야 되느냐?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시선이 내려가면서 시선이 멈추는 곳이 어딜까요? 네, 끝부분입니다. 그걸 수도 없이 반복을 합니다, 고객들은.
그렇기 때문에 끝부분에 그러면 내가 강조하고 싶은 상품 또는 이익이 많이 남는 상품 또는 신상품 이런 것들을 둬야 고객의 시선이 거기에 딱 멈춰지고 그만큼 고객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아이 쇼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밌죠. 네, 그러니까 오래 머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대를 어떻게 배치하느냐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매대 위에 또 상품을 어떻게 배치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지금 저거는 고객의 시선들이 어디에 모이는지를 DB화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라 그러죠. 그래서 어떤 상품에 고객들이 많이 모이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특수 장치인데요. 결국은 고객들이 시선이 머무는 곳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품에 머무는지를 저건 기계적으로 알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저걸 더 뭐 시스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느 매장, 어느 제품을 어느 매대에다가 놨더니 야, 이거 잘 팔리더라.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걸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메모를 좀 해두셨다가 상품의 배치를 좀 자주 바꿔보시는 거예요. 네, 지금 저거는 공산품이지만 과일도 그렇고 생선도 그렇고 육류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뉴판을 어디에 두는 게 고객들이 편할까? 가끔 저도 식당을 가다 보면 메뉴판이 어딨나 이렇게 고개를 쭉 둘러보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고객들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위치 어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다 판매자인 여러분들의 입장이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품 배치 또 하나인데 왼쪽에 보시면은 그냥 하나같이 이렇게 줄 맞춰가지고 쭉 다 쌓아놨죠. 요거는 이제 진열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위치는 저기가 진열을 할 게 아니라 쇼윈도우처럼 막 디스플레이하고 해놔야 되는데 진열이 돼 있다 보니까 좀 경직돼 있죠. 좀 아쉽지만 깔끔은 해도.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박스가 가지런하지 않고 막 뒤죽박죽 돼 있는 것 같지만 뭔가 좀 균형감이 있죠. 저런 것들이 이제 말 그대로 연출입니다. 저렇게 연출이 잘 돼 있으면 저 공간은 눈에 띄는 겁니다. 눈에 띄다 보면은 저 상품은 아무래도 고객들이 더 쳐다보게 되고 선택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자, 색상과 조명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아주 유명한 더티 트렁크라고 저 파주에 있는 그 카페 겸 빵집이기도 하죠. 근데 아주 유명한 집인데 저 인테리어 한번 보시죠. 공간도 엄청 넓고 색상도 아주 정말 다채롭게 예쁘게 돼 있는데 저런 것들이 이제 전문가들이 하시는 거예요. 조명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런 거 우리가 못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뭐 집기 말씀드렸고 조명 말씀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좀 색상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색상이 어때요? 붉은색은 어떤 느낌, 주황색은 어떤 느낌, 갈색, 초록색, 파란색은 어떤 느낌. 색깔별로 이런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만약에 내가 식당이나 아니면 음식 관련된 쪽을 한다. 그러면 노란색, 붉은색 이쪽이 낫겠죠. 또 우리 집은 야채 위주로 한다. 농산물을 많이 한다. 그럼 당연히 초록색이 낫겠고요. 수산물 많이 한다. 그럼 파란색이 낫겠죠. 아주 그냥 본능적으로 사람들한테 인식을 딱 심어줄 수 있는 전형적인 색상. 그런데 나는 이렇게 흔한 거 하지 않고 좀 독특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하시라는 거예요. 다만 그게 명확하게 내 나름의 정체성이 뚜렷하게 있어야 그걸 시도하실 수 있으니 그렇지 않다라면 일반적인 색상을 활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색상 차트를 보여드렸으니까 어떤 업계에서는 많이 쓰고 있구나. 아랫부분에 이제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인테리어 하실 때 내가 직접 하실 때 검토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여기 이쪽 매장이 참 마음에 들어. 나도 여기처럼 하고 싶어. 물론 근데 똑같이 하면 안 돼요. 근데 뭐 예를 들어 똑같은 우리가 큰 회사면 똑같이 하면 안 되죠. 근데 뭐 큰 회사 거를 좀 나는 좀 약간의 모방을 좀 해서 비슷하게 저게 너무 마음에 드니까 그럼 내가 조그만 가게를 할 때는 좀 본따서 좀 벤치마킹해서 좀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당 사장님이 저 옐로우베리라고 아주 유명한 김밥집이 있습니다. 아주 맛있고 유명한 그리고 정말 예쁘게 잘 만들어 놨어요. 난 저 집이 너무 좋은데 우리 집도 좀 분식집인데 저 집하고 비슷하게 하고 싶어 해서 그 사례예요. 근데 어때요? 그 사장님은 전혀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 식당 사장님은. 그런데 저걸 보고서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계획을 짜가지고 페인트 하시는 분한테 부탁을 해서 페인트 칠을 하고 전기 하시는 분한테 부탁을 해서 전기를 해서 아주 싸게 인테리어를 했답니다. 뭐 듣기로는 1,000만 원도 안 들었대요. 1,000만 원이 뭡니까? 몇백이면 했다 그러더라고요. 인건비 드리고 재료도 본인이 다 사다 드리고 이렇게 해서 예쁜 인테리어를 나름대로 구성을 해서 이렇게 벤치마킹한 사례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사진을 보여드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짧게 인테리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뭐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이 하시는 거고 여러분들은 내 매장을 적당하게 내가 좀 꾸미고 싶다, 깔끔하게 그런 거를 또 자주 보여줄수록 좋아요. 매장이 자주 변해야지 고객은 우리 매장이 살아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 매장에 자주 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그 강의 시리즈가 쭉 있는데 우리 매장의 머물고 싶은 매장이 되게끔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쭉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서두에서 첫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